네, 오늘 주주총회도 가려운 곳 박박 긁어주실 두 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철순, 박준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기다리던 상승이 나왔고요. 뭐 주주들 사이에서는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젠슨왕이 추석 선물을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반도체가 너무 뭐 끝도 모르고 좀 추락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반도체 섹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국내에서 가장 크잖아요. 반도체 섹터에서. 그렇죠. 이게 가지 못하니까 사실 국내 주식이 못 갔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래도 아픈 부분을 좀 잘 긁어준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뭐 엔비디아에서 얘기한 것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쵸. 왜냐면 AI 반도체는 지금 엄청나게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조금 부진한 것들 때문에 너무 이게 좀 과대 해석돼서 좀 반도체를 너무 피크아웃으로 보고 있지 않냐. 예. 그런데 어제 젠스왕이 아주 잘 요점을 잘 정리해서 얘기해줬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이 AI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들을 우리가 좀 주목한다면 반도체 많은 종목들 내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투자는 중요하다는 점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어쨌든 추석 연휴 전까지는 내일장 하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내일도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반등 뭐 여기서 반짝하고 끝날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젠슨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 뭐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AI 자체만 놓고 본다면 아직도 지금 AI 수요가 엄청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AI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건 거품 논란이었습니다. 거품 논란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야기 한마디로 그 우려감을 전부 다 불식시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요, 어차피 종합주가 지수 자체도 놓고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딱 어느 정도 최대 지지 라인을 어저께, 그러니까 전 거래일이죠. 전 거래에 찍고 올라오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지지 라인이 거의 완성되는 그런 흐름이었다. 또 SK 하이닉스가 오늘 지금 보면 7%대가 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 16만 8,800원에 마감이 됐는데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술적 분석상 지지 라인을 거의 정확하게 찍고 지금 올라오는 분위기라서 저는 앞으로 지금 당분간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추석 연휴 이후에 특히 이제 그때 되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나올 텐데 그 이후에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개선이 된다면 특히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위주로 그것도 초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지수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분위기 이어받아서 내일장까지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는 또 추석 연휴 이후까지 분위기가 좀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는 바람인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에서 선택하는 종목들이 편입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로 넘어가서 또 편입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가 8% 넘게 상승했고요. 오늘 투심을 이끌었던 건 누가 뭐래도 국내 반도체 주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관심을 받았고요. 또 AI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젠슨왕의 이야기 역시나 투심을 영향을 줬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아직 없는 쪽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박철수 매니저님, 지금 기회로 본다 그러면 정말 주워 담을 종목들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선별이 됐습니다. 중요하다. 일단은 엔비디아 이제 젠슨 CEO가 말했던 내용에 아까 매니저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일단 AI 반도체 관련된 수요는 뭐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지금 아직 뭐 AI가 얼마나 시작됐다고 지금 생성 AI로 가면서 훨씬 더 많은 수요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뭐 HBM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뭐 계속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범용 반도체라든지 예를 들어 뭐 흔히 뭐 PC 디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조금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긴 해요. 가격이 좀 다운되고 있고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지금 모든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HBM 쪽으로 지금 공정을 다 예. 전환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조금 약간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HBM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기술력이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실적이 올라갈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선별적으로 기술력이 확실히 이 AI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될 만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들을 위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 디램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조금 가격이 좀 주춤한데 아무래도 지금 재고를 좀 축소하고 있어요. 예. 모든 업체들이. 왜 그러냐면은 수요가 지금 조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PC라든지 가전제품들이. 그래서 줄이고 있다 보니까 감소하고 있지만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이 HBM 쪽으로 공정이 전환되게 되면은 일반 디램은 잘 못 만들게 되잖아요. 그럼 공급이 좀 딸리면서 4분기 때는 좀 가격이 올라올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안 좋지만 일단 하반기 때는 좀 다시 PC 디램 가격도 올라올 것 같고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방 산업이 좀 수요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일단 가격이 좀 주춤하고 있지만 낸드를 사용한 또 ESSD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것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낸드 가격도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관련된 기업들은 좀 부진하지만 일단 회복할 때는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HBM이라든지 AI 반도체 관련된 핵심 부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아니면 소재라든지 아니면 패키징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셔야 되고 BHBM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지금은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TSMC 쪽 관련된 밸류체인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일단 지금 AI 반도체는 젠스강 대표도 말했지만 수요가 엄청나게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AI 반도체를 어디서 만들죠? TSMC가 다 만들잖아요. 예. 거의 대부분을 다 TSMC가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주력으로 고객사 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사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파크 시스템도 있고요, 뭐 리노공업도 있고, 원익 QNC도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은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AI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또는 TSMC와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신다면 조금 더 지금 다른 지표들이 안 나와도 AI 반도체 이슈로 하나만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별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두 분이 선별해온 종목은 뭘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입니다. 자, 파크 시스템스 나왔고요. YC캠, YC 아니고 YC캠. 네, 맞죠? YC캠 예, YC캠입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이 오늘 탑픽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이유를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일단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원자 현미경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글로벌 선도 기업이고요. 1위 기업입니다. 점유율. 일단은 이 원자 현미경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봤던 뭐 광학 현미경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작은 거를 볼 수 있거든요. 나노미터급까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 공정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원자 현미경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HBM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소재, 화학, 뭐 그리고 연구실들, 예. 그다음에 뭐 바이오라든지 이쪽에서도 계속적인 수요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사가 세계 점유율이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으로 치면은 금메달을 따는 회사입니다 이미. 예. 그래서 일단 원자 현미경의 앞으로의 어떤 수요 확대를 기대해 본다면 이 회사는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실적 기대감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사가 굉장합니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연하고요. MIT도 있고요. 나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스탠퍼드 대학, TSMC, 인텔, 마이크론 다 이 회사 거 씁니다. 현미경이 필요한 데는 다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나사에서 이상한 현미경 쓰지 않겠죠. 예를 예. 들어서 그만큼 엄청난 지금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1위 회사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지금 이 회사의 원자 현미경을 선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단 반도체에만 국한되어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대급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 지금 팔고 있는 제품들 주력 제품들 자체가 ASP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서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동안 거의 한 20%가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만큼 상당한 실적과 수익성을 갖추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00억과 300억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만 보더라도 역시나 기대해볼 만한 회사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크 시스템스, 그렇게 좀 강력한 매력이 있는지는 또 몰랐습니다. 자세히 짚어주셨고 다음은 YC캠인데 제가 왜 YC가 아니냐고 여쭤본 게 오늘 YC는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YC캠은 강보합권에서 멈췄단 말이죠. 물론 최근에 3거래 연속 급등했어요. 네. 일단 좀 이따 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테지만
이제 좀 주식을 좀 할 줄 아시는 분들, 뭐 한 3년에서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이 YC캠 차트를 보신다면 차트 이쁘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걸 먼저 기술적 분석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면 자, 반도체 이제 공정에 관련된 이제 재료라든가 그런 재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ARF 또는 또 KRF 포토 레지스트용 린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면 아까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죠.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이 지금 이 YC캠이랑 차트가 거의 뭐 비슷한 흐름에 있는 종목인데 미래반도체가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YC캠 같은 경우는 오늘은 같이 동조화 현상은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루 전날 이미 어느 정도 몇 거래일 전에 일부 움직였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다라는 말씀. 자, 미래반도체는 오늘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를 진입한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YC캠입니다. YC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 하루 전날 이미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먼저 한번 움직였습니다. 예. 먼저 한번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예전에 청춘 남녀들이 막 여자가 뛰면서 나 잡아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깐 서주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가 막 못 이기는 척 그러다가 이렇게 딱 잡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비유가 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세요. 예. 근데 갑자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잡을랑 말랑 하고 있다. 네, 근데 어제 급등을 하고 나서 잡을 자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 한 보합권 근처에서 움직이면서 이 종목이 저 YC캠이 나 잡아봐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오늘. 예. 그래서 오늘 지금 YC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막 제가 불이 나게 준비를 해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잡아봐라 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주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종목 토론방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파크 시스템즈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주차장 회사인 줄 알았는데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파킹이랑 비슷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모습이었고요. 또 아래는 주식 매수 선택권 물량 3,000주 추가 상장됐는데 왜 조용하지? 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되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 두 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공정 범프 미세화에 따른 원자 현미경 적용 확대된다. 역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아래 24만 원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 목표 주가 터치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3분기 실적이 더 기대된다 올라와 있습니다.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 수주 더 늘어날 듯 역시나 이 이야기 올라와 있는데요. 역대급 실적이 전망된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YC캠인데요. 국내 최초로 유리기판 핵심 소재 양산 공급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독점 공급이라고 하니까 더 대박이고요. 또 아래는 수급 이야기가 있어요. YC캠은 외국인 기관 오늘 동반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이야기 두 가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만 보면 대상승의 초입이다라고 합니다. 차트의 신 종목이라 그런지 이렇게 차트 예쁘다라는 이야기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네, 유리기판 생산 가능 물량 예약이 꽉 찼답니다. 유리기판이 뭐다? 반도체의 꽃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꽃이 되어줄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파크 시스템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원자 현미경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연구용으로 아무래도 좀 많이 쓰였을 텐데 이게 전공정 그리고 이어서 또 후공정 다 진출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많이 비춰주셨고 주식 매수 선택권 물량에 대한 우려도 일부 비춰주셨습니다.
네, EUX사가 이제 NX 웨이퍼라는 거와 NX 이제 마스크 제품이 주력이거든요. 예. NX 이제 웨이퍼가 더 먼저 나왔는데 이건 이제 웨이퍼 단계에서 검사하는 장비예요. 근데 문제점을 밝히거나 결함을 이제 체크하는 원자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NX 마스크라는 게 이제 그 후에 나온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EUV 포토 쪽에서 일단은 역시나 결함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약간 리페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게 결함을 체크하고 이물질 같은 것을 제거해주는 기능까지 있는 장비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주력이고 사실 이 두 장비가 전공정 쪽에서 대부분 사용이 됐다가 이제 후공정 쪽으로 이제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그 종목 드라마 보니까 모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용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후공정으로 가고 있는 이유, 그리고 후공정에서도 미세공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범프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이게 작아지는데 기존에 쓰던 어떤 현미경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베스트 제품이 원자 현미경이잖아요. 예. 그래서 더 작은 거를 분석할 수 있고 검사할 수 있는 이 파크 시스템스의 원자 현미경의 필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후공정 쪽으로 제품이 지금 출시가 작년부터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후공정 장비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환사체 물량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제가 공시 봤더니 물량이 별로 안 많습니다. 3,000주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지금 얘네가 600만 주가 넘고 거의 700만 주에 가까운데 그럼 0.5%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과 별로 상관없이 지금 반도체 업황과 전혀 무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요. 일단은 실적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YC캠 쪽으로 넘어가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엇갈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갔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날은 그러면 좀 어려운 게 원래 뭐 기본 아니냐라는 말씀도 해주고 계신 것 같고 네. 대상승의 초입으로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술적인 분석 전문가로서 보기에 어떤 의견이 맞습니까? 네, 지금 뭐 다 맞는 의견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주봉과 월봉을 잘 안 보는 편입니다. 주봉과 월봉은 잘 안 본다. 네, 그럼요. 일봉을 저는 이제 주로 자주 보는 편인데. 일봉, 분봉. 네. 이제 주봉과 월봉에는 일단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일봉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YC캠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물론 지금 전 거래일에 지금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조금 달려 있습니다. 윗꼬리가 예. 좀 달려 있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요기 전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다면은 지금 윗꼬리가 훨씬 더 깁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전 거래일에 이날 9월 10날 화요일 이 종목을 매매했던 분들은 분명히 지금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 고통을 받으셨을 거예요. 예. 자,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다? 그 물량을 지금 다 걷어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윗꼬리 부분을 상쇄하는 몸통이 나왔고요. 거래량도 전거래일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전거래일에 뭐 14,000원, 15,000원에 이 종목을 사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물량을 싹 걷어갔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좀 쉬었습니다. 하루 좀 쉬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움직일 때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예상 또 캔들을 좀 그려드리면은 이런 흐름 이제 조금씩 위에 아래꼬리 달고 이렇게 좀 횡보했다가 예. 거래량 바짝 줄입니다. 바짝 줄이는데 이제 오전 거래량이 한 250만 주 이상 거래가 발생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날이 이 종목에 본격적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자, 그 흐름이 그때가 되면은 앞에 이 19,040원 자리도 한 차례 좀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봉, 월봉 보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식어부 같은 경우는 일봉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수급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거의 일봉만 거의 주구장창 보고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뭐 이 기준 뭐 투자 원칙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풀어봤고요. 이제 가격 전략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스 오늘 18만 원 조금 넘어서 마감이 됐는데 어디까지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이 뭐 어제 오늘 계속 좋습니다. 어제 대부분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 업종들. 예. 오늘이 좋았던 거지. 근데 어제도 좋았고.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 먼데이 때도 오히려 잠깐 빠졌다가 보통 2, 3거래일 만에 아예 뚫고 올라가고
올라가가지고 최고가까지 거의 다 다시 또 올라갔던 기업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타 종목 대비했을 때 실적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딱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몇십 배 올랐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낙폭이 있었고 블랙 먼데이가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해서 최고가를 찍었던 종목이니까요. 변동성이 그만큼 강한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가에서는 일단 목표가는요. 전고점 뚫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고점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1만 원 정도 선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은 변동성이 좀 남아있는 장이고 반도체가 또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17만 원 정도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반도체 오늘 급등했다고 해서 기분 좋다고 너무 이렇게 잘 지키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손절가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만 원이고요. 목표가는 21만 원입니다. YC캠은 어떻습니까? 네, YC캠 오늘 17,8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일단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를 일단 12,000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걸 보면 이거 맞나 하고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네, 저는 이제 중간에 매물이 없는 종목을 많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목표가가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이 종목은 끼와 연속성이 아주 다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격대가 지금 올 초 가격대가 10,000원에 시작해서 36,000원까지 한 3배 정도 단박에 이렇게 오르는 흐름을 좀 보여줬죠. 이건 이제 연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를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요. 자, 이날, 자, 4월 4일 날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종목, 요날 또 3월 27일 날 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끼가 다분하다, 끼가 넘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종목이 지금 보시게 되면 36,000원에서 거의 10,000원 초반대까지, 12,000원대까지 조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 반등세가 나오는데 반등세에서도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대세 상승의 초입 구간 같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추세도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이게 하락 추세예요. 자, 고점을 연결하니까 딱 연결이 되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는데 거래량까지 터져줘서 아주 금상첨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지금 업황 기대감도 좋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00원, 손절 라인은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